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오늘 점심은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끓이는 약식 순댓국이 아니고요. 식당에 가서 먹는 제대로 된 순댓국이었어요. 처음부터 컨텐츠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는 야무지게 사진을 찍겠다고 작정했었는데 딱 전화기를 집에 놓고 갔네요. 흑흑. 남편이 전화기로 몇 장 촬영을 해주긴 했어요. 건진 건 거의 한 장 같은 2장이지만요. 흑흑흑. 오늘 간 순댓국집은 한때는 뻔질나게 드나들던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발을 끊었는데 그리운 마음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식당 주인장도 그 손맛도 간간히 생각이 나곤 했거든요. 식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외식을 잘 안 합니다. 남편이 장이 약해서 밖에 음식을 먹으면 탈이 잘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밥을 고수합니다. 몇 주 전에는 뷔페 식당을 갔었는데 그때는 남편은 물론이고 저까지 배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께서는 두 사람 다 배탈이 날 정도면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식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탈이 났을 테고 그러면 뉴스의 사회면이 좀 시끄러워지지 않았을까요? 조용한 걸 보면 식당의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부부가 유리위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저희가 단골로 가던 식당이 2곳 있었습니다. 한 곳은 만두집이고 또 한 곳은 이번에 간 순댓국집입니다. 만두집도 순댓국집도 처음에 가서 맛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맛이 좋았고 식당이 깨끗했습니다. 위생도 잘 관리를 해서인지 남편이 배앓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2집 다 가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2 식당 중에 만두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맛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 보았던 노인 부부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주인인 것 같았는데 운영자의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며 음식 맛이 달라진 그런 케이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두집은 발을 끊게 되었죠. 만두집에 비해 순댓국집은 맛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순댓국집은 음식 맛도 맛이거니와 주인장의 성품이 정감이 넘쳐서 보는 사람을 늘 웃음 짓게 했습니다. 남자분인데 손맛 좋고 성품 좋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정아버지 살아계실 때 모시고 처음 갔더랬습니다. 식당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주인장은 김치 그릇을 놓쳐 바닥에 쏟고는 민망한 표정으로 우리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막걸리 기운에 볼은 약간 발그레한 채였습니다. 쏟아버린 김치를 사이에 두고 민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저것이 그 묵은지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된 순댓국집인데 이 집 묵은지가 정말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주인장이 득달같이 옆으로 와서 붙어 앉더니 온갖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귀찮다며 면박을 주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애교 공세를 펼치는 주인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는 내내 웃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주인장께서 워낙 재미가 있는 데다 순댓국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순대며 고기, 내장, 국물까지 하나하나 다 맛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건더기로 순대만 넣어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고기가 맛있다고 먹어보라 권했습니다. 조금 망설이며 먹어보더니 그 뒤로는 남편도 갈 때마다 그냥 주인장이 담아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여기는 고춧가루 양념이며 들깨가루를 미리 다 넣어주는데 그 비율이 워낙 좋아서인지 따로 뭔가 더 가미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추는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막 묻혀서 내주기 때문에 그것만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었습니다. 시댁이 음식 장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맛에 까다로운 남편의 평가에 의하면 국물이 깊은 맛에 매력적이며 잡내가 안 나고 돼지고기 누린내도 전혀 안 나는 본인이 먹어본 순댓국 중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추를 넣어 먹는 색다른 스타일은 더 매력을 상승시켰다네요. 이게 남편의 처음 평가였습니다. 음식 맛도 좋고 사람 냄새가 물씬 넘쳐나는 주인장이랑 주거니 받거니 떠드는 것도 좋아서 덕분에 이 순댓국집은 저희 부부의 최애 맛집이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전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저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식당을 자주 들락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맛집 복은 그리 길지 못한 모양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순댓국에 맥주 한 병 나누어 마시며 사람 좋은 주인장이랑 노닥거리는 소박한 즐거움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막걸리를 즐겨 마셨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심하게 마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댓국 맛도 달라졌습니다. 보통은 주인장하고 이모님 한 분이 일을 하셨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여자 둘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주인 바뀌었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상대의 말투에서 강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맛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저는 역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인 안 바뀌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에도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장을 기다리는 마음에 계속 순댓국집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순댓국집에 갔을 때 보았던 이모님과 남자 한 분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을 본 남편이 저한테 소곤거렸습니다. 친척인가? 주인장이랑 닮았어. 남편은 거의 확신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순댓국 맛은 주인장의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차이는 나서 전 항상 국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아, 주인장께서는 어디로 가신 것일까? 저희의 마음은 궁금증보다는 걱정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주인장한테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희는 걱정을 표현도 못하고 식당에 오면 그냥 꾸역꾸역 순댓국만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장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인장도 무척 반가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싸 안으시더라고요. 당일날은 이야기를 못 들었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집어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알코올 문제 때문에요.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할 만큼 술을 마시는 주인장도, 그런 주인장을 병원에 넣은 가족도 안쓰럽고 답답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온 주인장은 한동안 더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인장은 점점 더 술기운에 의존하는 것 같고 식당의 손님들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서 순댓국집에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부러 산책을 하면서 한 번씩 힐끗 들여다보곤 하였는데 순댓국만 팔던 가게에 어느 날부터인가 육개장도 팔고 삼계탕도 팔길래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인장은 다른 메뉴를 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완전히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순댓국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이 다른 데서 순댓국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애 식당에서 먹던 순댓국이 워낙 압권이기도 했지만 순댓국을 먹으면 그 주인장이 생각나기도 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나서서 그 추억의 순댓국집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볼 일도 있어서 점심때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살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을 혹시 대면하게 될지도 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봅니다. 실내를 보는 순간 그 기대감은 여지없이 날아가 버렸지만요. 인테리어도 달라졌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기와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립던 주인장은 이제 없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처음 보는 노부부였습니다. 부인이 주방을 담당하고 남편이 서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외에 혼자 온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이었는데 가게 안은 썰렁했습니다. 전에 활기가 돌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리누르며 우리는 순댓국 2그릇을 시켰습니다. 기본 찬과 양념, 그리고 부추 무침과 서비스로 나오는 머릿고기, 테이블에 깔아주는 메뉴는 예전과 같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신선함에서 예전 주인장님 것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서비스로 나온 머릿고기는 그냥 먹으면 좀 그렇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좀 나았습니다. 그래도 팔팔 충분히 잘 끓여서 내주는 뚝배기는 좋았습니다. 뚝배기 요리를 보통 대충 끓여주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잘 끓여주더군요. 들깨가루, 후춧가루, 다대기, 새우젓은 직접 배합하여야 했습니다. 부추는 당연히 직접 넣고요. 예전 주인장님은 부추를 푸짐하게 주셨는데 이분들은 좀 아쉽게 주시더군요. 순대는 큼직하게 2개 들어있었는데 모양이 예전 주인장님 것과 같아서 기대를 했으나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잡내가 무척 심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기나 곱창, 국물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의 순댓국에 대해 저보다 박하게 평가를 하였네요. 오늘의 순댓국에 대해 남편이 보인 반응입니다. 남편은 표현의 욕구가 차올랐는지 직접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대 없었음. 정을 끊으러 가는 기분이었음. 서비스로 나온 머리고기 먹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느낌. 머릿고기가 잡내가 약간 나고 껍질 부분이 질겼음. 질겅거리며 느끼한 고기를 억지로 씹다 보니 슬펐음. 나온 순댓국은 내용물은 예전과 같이 푸짐했지만 국물이 진하고 농후했던 예전과 달리 맹탕이라고 느낄 정도로 맛이 흐리고 어디에나 있는 순댓국 맛이었음. 들어간 각종 부속 고기들의 잡내를 가리기 위해 들깨가루도 넣고 부추, 후추도 다량 투입했고 다대기도 넣었지만 맹탕에 가까운 국물에서 고기 잡내는 꾸준히 올라왔음. 한 그릇 다 먹는데 부담이 밀려왔음. 안에 들어간 돼지고기 또한 예전의 식감과 다른
먹고 나면 탈날 것 같은 거부감을 살짝 느꼈음. 추억 때문에 더 박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지만 순대 2개와 부속고기 잔뜩 들어간 가성비 음식이라는 거 말고는 굳이 찾아가서 먹을 음식은 아님. 최근에 고물가로 1만 원이면 밀가루 음식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이곳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라는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었음. 이것이 남편의 반응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추억 때문에 더 박한 평가를 내린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순댓국을 먹으러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맛있는 순댓국을 다시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순댓국은 저희한테 좀 슬픈 음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순댓국집 주인장께서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